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제 관련돼서 문을 이제 장기 투숙하고 있던 모텔을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사망한 채로 발견된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제 부검을 진행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해가지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고인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SNS에 자기는 절대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가 없고 그렇지도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남긴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자연적인 사인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고요. 또 전후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떤 중간에 연락들을 주고받았고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는 어땠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일단 이 녹취록 제보를 했으니까요. 일단 녹취록에 대해서 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녹취록이 또 지금 밝혀진 게 있습니다. 먼저 이 녹취록 내용 듣고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수단자가 얘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대개적으로 자기는 그 한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받는 변호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 입증을 해주고 입증 안 해주고도 안 되는 거고, 어제가 이재명 씨가 저건데 특별 케이스였던 건데, 제가 특별 케이스를 해달라고 그러면은 제가 제출했을 때 이안 갖고 말죠. 이재명 기사는 같이 사모한테 직원 이렇게 했잖아요. 네, 사모하고 주신 직원이니까 이렇게 피하는 게 맞는데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때도 이야기, 우리 만났을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지. 아니,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그럼 제가 다 얘기를 하고 얘기 되잖아요. 녹취록이 잘 안 들리기는 하는데요. 핵심 주장은 뭐 당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주식을 포함해서 모두 20여 원을 받았다는 주장인데, 여기서 이 대화를 하는 사람 두 명 중에 누구 하나도 이 사건과 직접 관련 있는 변호사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누가 대화를 한 게 녹취된 겁니까? 네, 결국은 지금 그 말씀하신 저 두 분 이름으로 나왔던 그 네. 사람들이 간의 대화이고요. 네. 이제 이 변호사와 관련돼서 소개를 하면서 이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를 대리를 하면서 이렇게 변호사비를 받았다는 내용들을 얘기한 내용이 녹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그 이 사망한 고인 측에서는 관련해서 여러 녹취록들이 있고 그중에서 우리가 일부만을 공개한 것이고 예. 아직 미공개 녹취록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들을 폭로하고 공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녹취록이나 그런 내용들은 결국은 당사자 직접 그 변호인이 내가 얼마를 어떻게 받았다는 것이 딱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닌 이상은 조금 추정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당시에 어떤 내용들이 이런 그 변호사비로 주어졌고 했는지에 관한 내용들은 물적 증거를 통해서 또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앞서서 그 녹취록이 여러 개가 있고 저거는 일부이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검찰에는 모두 다 지금 제출을 한 상황인 겁니까? 일단은 지금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정확하게 이제 그 중에서 총 녹취록이 몇 개인데 그 중에 몇 개를 제출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녹취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녹취록만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또 증명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해당되는 내용에서 특히나 이제 그 주식으로 20억 이라는 부분, 현금 3억이라는 건 사실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네. 주식으로 20억이라는 내용이 어디서 어떻게 나온 것이고, 특히나 그 이 변호사와 관련돼 가지고 저런 주식이나 혹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전환 사채 등의 어떤 흐름이 있는지, 본인의 기명이든 차명으로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이와 관련해서 녹취록은 조작이다. 그리고 이게 당사자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제3자 간 대화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요.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관련 답변을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예, 대부분 다 정리해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 이런 분들이어서 제3자들이 자기들끼리 녹음한 게 그게 녹음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조작했다는 그 증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미 검찰에도 제출했는데 이 검찰 그리고 수사기관들 이거 빨리 처리하십시오. 제가 정말로 변호사비를 불법으로 받으면 저를 구속하세요. 네. 지금 뭐 이 주장은 한쪽은 뭐 20억 넘게 받았다는 주장이고 그리고 3억 안 되게 2억 5,600만 원 들었다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주장하고 있고 그럼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이 한 2년 정도 걸렸잖아요. 이런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네, 이게 워낙 통상적인 사건이 예. 아니기 때문에 예. 통상적인 보수로 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네, 다만 이제 10개 정도에 대한 로펌이 있었고 그중에서 두 곳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로펌이었고요. 또 나머지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하는 검찰 출신의 정관의 간부급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투입된 변호사 로펌 수에 비해서는 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는 좀 변호사 보수가 낮은 게 2억 아니냐라는 5천여만 원 그렇죠. 정도. 초일기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통상적인 경우보다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렇죠.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는 아까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뭐 친분 등이 있어가지고 사법연수원 동기, 대학 네. 친구, 법대 친구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해준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분과 관련해서 하나,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둘, 해준 것이라면 셋, 그 금액만큼을 넷, 소위 말해서 다섯, 이제 여섯,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일곱,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여덟, 있는 게 아니냐라는 아홉, 문제도 제기가 되어 있는 이런 예, 상황입니다. 예. 예. 그 녹취록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보자면 지금 뭐 녹취록을 누군가는 거짓을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 주장은 거짓이다. 또 녹취록을 제공한 사람 측에서는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될 텐데 앞서서 물적 증거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검찰 수사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고 또 어느 정도로 진행이 돼야지 이 사건의 진실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 바로 둘, 그 지점에서 좀 유감스러운 셋, 부분이 있습니다. 넷, 이 사건이 이제 문제가 되고 다섯, 나서 11월 여섯, 달에는 일곱, 활발한 수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예. 이제 법정 윤리 협의회 이제 수집 내역들을 보고하는 곳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고요.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조사들이 진행이 되다가 언젠가부터는 다시 뉴스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수사를 진행하고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를 사실은 조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뭐 이재명 후보 말처럼 정말 허위 조작된 이야기라고 하면 그것 또한 밝힐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 제보자나 고발인 측의 입장처럼 이런 문제가 분명히 증거가 있다면 그 또한 확인할 하나, 필요가 있습니다. 둘, 제일 안 좋은 셋, 거는 멈추는 넷, 것이죠. 이 예. 부분에 있어서 다섯, 정치적인 고려를 여섯, 해가지고 일곱,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여덟, 지연시킨다면은 추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신뢰가 얻기를 어렵고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국민적으로 더 분란이 일으게 되는 그런 문제밖에 안 생깁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계속 녹취록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은 녹취록보다는 더 중요한 건 물적 증거들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설령 이제 그 녹취록 내용들이 진실이고 맞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혐의 사실들을 입증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주식을 어떤 전환 사채를 하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둘, 부분이 확인이 필요한 셋, 부분이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도 별도로 이 녹취록과 이 사람 제보한 것과는 별개로 의혹들이 제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특정 기업과 연관돼 가지고 아, 그런 부분들도 한동안 이제 활발하게 문제가 제기가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특별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게 정치적인 고려 없이 빠른 결과 그리고 확보, 증거 확보 등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고소 고발 사건의 명예훼손까지 다 걸린 하나, 사건이어서 이 둘, 제보자가 셋, 숨졌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다섯, 수사가 여섯, 어떻게 진행이 일곱, 됩니까? 네, 여덟, 근데 지금 두 가지 사건에 있어서 지위가 좀 다릅니다. 아. 첫 번째로 그 제보자로서 한 사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참고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아, 기본적으로 중요한 참고인이긴 하지만은 참고인의 사망과는 무관하게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는 예. 것으로 그렇군요. 보이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사건 피고발인으로서 명예훼손과 피고발인으로서 지목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망한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공소권이 없으므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 의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거군요.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 지금 저희가 둘,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와 여섯, 관련된 일곱, 사건들이요. 물론 다른 여덟, 사건입니다. 아홉.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두 사람이 숨졌고요. 그리고 이번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 대해서 한 사람이 숨지게 됐습니다. 모두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 관계인이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냥 공교롭고 우연의 일치이다, 정치적 공방이다, 혹은 이 정치적 음모이다 계속 서로 많은 공방들을 하고 예, 계시죠. 정치권의 공방이 시작됐죠. 네, 법률가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의혹들이 제기되고 문제가 제기되고 수사가 진행된 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예. 근데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하나, 빠르게 필요하다면 둘, 증거를 확보하고 셋, 필요하다면 넷, 신병을 확보하고 다섯, 관련된 내용들을 여섯, 밝혀가지고 실체적 일곱, 진실을 밝히고 드러내는 여덟, 거고요. 아홉, 특히나 정치인이라든지 정치 권력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가지고는 그 속도가 더디거나 어느 순간부터 수사를 안 하게 되게 된다면은 예. 참고인과 관련자들과 제보자들한테는 무언의 굉장히 큰 압박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검찰과 경찰이 어떤 후보의 편이다, 누구의 편이다는 거 생각 없이 사실은 고소와 고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국가로서 엄정하게 처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압박만 있는 상황이라면은 어찌 보면은 그 자체가 굉장히 심적인 위축을 하나, 일으킬 수밖에 없고요. 둘, 또 결과에 셋, 있어서도 넷, 신속한 수사를 다섯,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섯, 실체적 진실을 일곱, 발견하는 데 있어서 증거 인멸을 여덟, 막기 위해서입니다. 아홉, 네네. 증거 인멸이라는 건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중요한 참고인들이 사실은 이렇게 상실하게 되는 부분들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의혹이 제기되거나 문제가 제기된 것들이 정쟁으로만 소모되지 사실 실제로 수사는 어느 순간부터는 완전히 멈춘 것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 소식이 이제 전해졌는데 대장동 관련자 2명에 이어서 이제 관련해서 후보 이름이 거론되는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야권에서 일제히 공격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나, 기이한 우연의 둘, 연속이다. 셋, 스탄 우연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민주당으로서는 파장을 좀 우려하실 것도 같습니다. 일단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제보자라고 예. 하시니까 조금 너무 신뢰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 여러 가지 이 의혹을 제기하셨던 분 정도고요. 이 의혹을 제기하셨던 분을 더불어서 저는 이 50억 클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 돈과 개발 이익에 관련된 곽상도 전 의원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의원님께서 이 발언하신 것 공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도대체 이 박근혜 정권 당시에 대장동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혹과 비리들이 있는지 정말 저도 참 하나, 궁금하고요. 둘, 그 부분에 셋, 대해서 여러 가지 넷, 검찰 수사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다섯, 좋겠다 말씀드리고 여섯, 싶고요. 예. 이 방금 뭐 일곱, 반값 임대료나 여덟, 뭐 여러 가지 3분의 1 임대료, 부모급여 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께서 사퇴하신 이후에 그 말씀하셨습니다. 족발집에서 이 반값 임대료 이 발언을 하실 때 과연 그 부분이 충분히 숙지하고 나간지 모르겠다. 혹은 보고도 읽는데 그 부분을 이 보고도 잘 읽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긴 했습니다. 어찌됐건 윤석열 후보께서 공약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공부도 필요하다 보고요. 여러 가지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좀 더 근거를 가지고 좀 더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대장동 의혹 관련은 아니고 이제 변호사비 하나, 대납 의혹과 둘, 관련된 분이었는데 셋, 넷, 지금 경찰에서는 다섯, 타살도 여섯, 일곱, 정황도 없고 여덟, 그리고 극단적 아홉, 선택 정황도 없고 그냥 건강이 안 좋았다 이 정도까지만 전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천하람 변호사님께 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좀 보면 오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분이 그 친문 시민단체죠. 깨시원에 처음 이 녹취를 제공한 그분입니다. 맞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많이 당황하셨다는 게 느껴지는 게 장경태 의원님께서 다른 얘기를 길게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좀 긴장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우선 시청자분들께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하나, 허위 둘, 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셋, 공직선거법 넷, 위반 혐의를 받지 다섯, 않았습니까? 여섯, 거기에서 변호사 비용 일곱, 얼마 썼냐 뭐 여덟,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경선 아홉. 과정에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중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변호사님 한 분이 S사의 주식을 대신 받는 형태로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아닌 S사로부터 이재명 후보를 위한 변호사 비용을 대납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신 분이 이러한 의혹을 깨시연이라는 시민단체에 제공을 하셨던 그런 분이고요. 이런 분의 돌아가신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은 아직 완전히 밝혀진 게 아닙니다만은 아까 정의당에서도 표현했습니다만 조금 하나, 섬뜩한 우연이 겹치고 둘, 있다라는 셋, 정도로 저희 야당 넷, 입장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예. 여섯, 여러 가지 저희가 일곱,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여덟, 대해서 제가 대장동을 아홉.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어찌되었건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또한 이 뭐 여러 가지 이 의혹만을 가지고 제기했다고 해서 뭐 제보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과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어찌되었건 이 여러 가지 주장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네. 대한 근거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 없이 지금 발언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고인의 이 명복을 빌면서 어찌되었건 좀 언급하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좀 이 근거 있는 의혹 제기 매우 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하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둘, 관련 녹취록을 셋, 폭로한 이모 씨가 넷, 어제 숨진 채 다섯,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여섯. 일단 타살이나 극단적 선택 정황은 없다고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이 씨가 발견될 당시 타살이나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처음 폭로한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저녁 8시 40분쯤입니다. 이 씨가 석 달간 장기 투숙하고 있던 서울 양천구에 있는 모텔에서였는데요. 앞서 하나, 지난 8일 가족이 둘, 실종 신고를 한 데 이어 셋, 이 씨의 넷. 지인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이 씨가 투숙하던 모텔에 확인을 요청했고 모텔 직원이 객실로 찾아가 숨진 채 침대에 누워있는 이 씨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당시 현장에서는 타살 정황은 물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볼 외부적 요인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이 씨에게 당뇨 등 가족력이 있었고 최근 스트레스가 심해 건강이 나빠지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하나, 위반 사건을 맡은 둘, 변호사가 수임료 셋, 명목으로 넷, 현금 3억 원과 다섯, 주식 20억 여섯, 원어치를 받았다고 일곱, 폭로한 시민단체와 여덟. 함께 활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당시 변호인단 전체 수임료를 합쳐도 3억 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의혹을 폭로한 시민단체가 이 후보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변호사 수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법조윤리협의회와 서울관내 세무서 4곳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인물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 씨에게 이재명 후보 변호인을 소개해줬던 사업가도 이 씨를 검찰에 맞고소해 이 씨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나, 이 씨는 이후에도 둘, 이재명 후보 셋, 관련 의혹과 넷,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하며 다섯, 적극적으로 여섯, 활동을 벌이고 일곱, 추가 폭로도 여덟,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아홉. 알려졌는데요. 갑자기 종적을 감춘 이유를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시신을 부검할 예정인 가운데 정확한 사망 경위는 부검 결과와 경찰 조사를 지켜봐야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인이 과거 SNS에 남긴 글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10일이었죠. 딸과 아들이 결혼하는 거 볼 때까지는 절대 자살할 생각이 없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날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하나, 극단적 선택을 한 둘, 날이었죠. 이재명 셋, 변호사비 대납 넷, 의혹 작년 가을부터 다섯, 본격 거론된 이슈였는데요. 여섯, 검찰 고발과 일곱, 녹취록 공개 내용을 여덟, 정리한 보도부터 아홉. 보고 오시죠. 경기지사 시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위해 유명 법무법인과 고위 법관 출신 등 30여 명으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이때 든 변호사비가 3억 원이 안 된다고 밝혔는데 오히려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과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하나, 그 금액은 둘, 2억 셋, 5천만 원이 넷, 조금 넘습니다. 다섯, 그리고 여섯, 대부분 다 일곱, 여덟,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아홉.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 이런 분들이어서 이후 친문 성향의 한 시민단체가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고발했습니다. 현재 이 후보 캠프에서 활동 중이고 당시 변호인으로도 참여한 이모 변호사에게만 수임료 수십억 원이 갔는데도 이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검찰에 녹취 2개를 제출했는데 이번에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녹취에선 한 사업가 A씨가 이 변호사와 사건 수임료를 두고 대화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변호할 때처럼 현금 3억 원, 주식 20억 원어치 수준으로 맞추면 되느냐고 언급합니다. 다른 녹취에선 A씨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B씨가 등장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주식 20억 원어치를 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왜 말했느냐고 타박합니다. 사모한테 직원 이렇게 했잖아요. 네. 사모하고 주식 20억 했으니까 이재명 지사 관련 받은 주식도 3년 있다가 파는 조건이 있으니까 조건은 큰 차이 없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그럼 제가 다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되잖아요. 이런 방식은 이재명 후보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재명 씨가 저건데 특별 케이스였던 건데 다 특별 케이스를 해달라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해당 시민단체는 넷, 이를 근거로 다섯, 변호사비가 3억 원도 안 여섯, 들었다는 이 후보의 일곱. 말은 거짓말이라면서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된 변호사비는 이재명 후보 측근들이 사회 이사로 있었던 쌍방울의 전환사채에서 비롯됐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특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돈 100억 원이 대장동 분양업자와 건설업자를 거쳐 쌍방울 전환사채 구입 비용에 쓰인 정황도 검찰에 포착된 상황입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최근 법조윤리협의회와 송파 세무서를 비롯한 서울 지역 세무서 4곳을 압수수색했고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이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는데요.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힘 반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의혹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죠. 들어보시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하나, 둘, 아마 국민들 셋, 큰 관심사가 넷, 되었거든요. 다섯, 우리 친문단체인 여섯, 깨어있는 일곱, 시민연대당에서 여덟, 아홉. 수임료로 현금 3억, 주식을 20억을 받았다. 대납했다, 뭐 했다라고 하는 어떠한 내용도 하나도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내용이 의혹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데
이명박 지금 대통령이 왜 영어의 몸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중에 한 사건이 삼성전자가 이른바 하나, 소송비 대납을 했기 둘. 때문에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경찰, 검찰 이 압수영장 필요 없이 제가 계좌 추적 다 조회 동의합니다. 저는 뭐 6개월에 한 10통씩 받습니다. 계좌 조회했다고. 예, 얼마든지 하시라는 말씀 공개적으로 드리고요. 제보자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 야권의 공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자신의 SNS를 통해 참 기이한 우연의 연속이라며 영화나 초읽기를 드라마에서나 있을 시작합니다. 법한 조폭 연계 연쇄 죽음은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거라고 밝혔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SNS에 지켜보고 분노하자는 내용의 글을 남겼죠. 여기에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입장을 더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 사건의 정치권 공방으로 번졌죠. 네, 야권에서는 일제히 제보자 이모 씨의 사망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대장동 의혹으로 조사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문기 전 처장에 이어 세 번째 죽음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가 즉각 사퇴하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과 함께 법적 책임 유무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고 이병철님의 하나. 명복을 빌고 또 가족들께서도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억울한 죽음이 안 되게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의혹에 관련된 인물들의 갑작스러운 죽음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둘, 우연의 연속이라고 셋, 보기에는 참으로 넷, 오싹하고 다섯, 섬뜩한 여섯, 우연입니다. 일곱, 죽음의 그림자가 여덟. 짙게 드리운 이런 의혹들을 줄줄이 달고 있는 채로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큰소리치는 것은 정의롭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연이어지는 이 후보 관련자들의 사망 소식에 목덜미가 서늘해지고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수사로 모든 범죄 행위를 낱낱이 밝혀서 무너진 정의와 공정 하나, 그리고 바닥까지 추락해버린 셋, 이 나라의 품격을 넷, 바로 다섯,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반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흑색 선전성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면서도 고인과 이 후보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어떤 정치적 공세도 자제해 주기를 촉구한다면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 전까지 숨진 이 씨는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라는 점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쨌든 망인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빕니다. 입장은 우리 선대위에서 내겠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하나, 좋겠습니다. 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녹취록 제보자 작년 10월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먼저 이번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보의 내용은 당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된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 중에 하나인 이모 변호사와 관련돼서 이모 변호사가 당시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담당을 하면서 현금 3억 원과 그리고 주식 20억 원어치, 3년 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하나, 전환 사채 등으로 둘, 추정이 되고 있는 셋, 그 권리 넷, 20억 원어치를 다섯, 수임료의 대가로 여섯, 받았다라는 내용을 일곱, 녹취한 여덟, 내용을 이제 아홉. 제보를 하고 그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당시에 이제 변호사비가 2억 5,600만 원에 불과했다라는 이재명 후보 쪽의 주장이 허위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유로 고발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이제 해당되는 녹취록에 대해서 녹취록상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허위로 작성된 거, 혹시 허위로 만들어지고 조작됐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고발하고 두 가지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랬군요. 두 가지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일단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하나,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셋, 고발을 당하면서 넷, 이게 1심, 다섯, 2심 그리고 여섯, 대법원까지 가서 일곱, 이제 여덟, 된 사건이잖아요. 아홉. 네,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한 10곳 정도의 로펌에서 참여를 했었고 소위 말하는
대형 로펌도 이제 2곳이나 참여를 했었고 예. 총 이제 이름을 올린 변호사들은 30명 정도가 됐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비가 훨씬 많지 않았냐라는 의혹이 처음에 제기가 됐고요. 예.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5,600만 원만 들었고 더 이상 든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지나치게 적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던 이태영 변호인이라고 있죠. 이태영 변호사가 관련해서 당시에 자신이 받은 금액만 3억 원 그리고 또 주식 가치는 20억 원 정도의 상장 주식을 받기로 했다라는 내용을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했다라는 녹취록을 제보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렇다면 총 금액이 일단은 달라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부분을 그럼 본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대납을 해주거나 혹은 그 상장사 주식을 그 해당되는 회사에서 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 이 사건이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됐고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가 숨진 채 발견된 건데 일단 제보자가 왜 죽었는지 사인을 확인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은 거죠. 네, 현재까지는 어떤 것도 밝혀지지 않은 유서도 것으로 나오지 보입니다. 않았고요. 예, 일단 유서나 극단적 선택의 정황이 직접적으로 나타난 건 전혀 없고요. 분명한 거는 이제 3일 정도 전부터 이제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제 관련돼서 문을 이제 장기 투숙하고 있던 모텔을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사망한 채로 발견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부검을 진행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해가지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고인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SNS에 자기는 절대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가 없고 그렇지도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남긴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자연적인 사인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고요. 전후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떤 중간에 연락들을 주고받았고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는 어땠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일단 이 녹취록 제보를 했으니까요. 일단 녹취록에 대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녹취록이 또 지금 밝혀진 게 있습니다. 먼저 이 녹취록 내용 듣고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기록이 잘 안 여덟. 들리기는 하는데요. 핵심 주장은 뭐 당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주식을 포함해서 모두 20여 원을 받았다는 주장인데 여기서 이 대화를 하는 사람 두 명 중에 누구 하나도 이 사건과 직접 관련 있는 변호사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누가 대화를 한 게 녹취된 겁니까? 네, 결국은 지금 그 말씀하신 저 두 분 이름으로 나왔던 그 사람들이 간의 대화이고요. 이제 이 변호사와 관련돼서 소개를 하면서 이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를 대리를 하면서 이렇게 변호사비를 받았다는 내용들을 얘기한 내용이 녹취된 것입니다. 둘,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셋, 그렇죠. 근데 이제 넷, 지금 그 다섯, 사망한 여섯. 고인 측에서는 관련해서 여러 녹취록들이 있고 그중에서 우리가 일부만을 공개한 것이고 아직 미공개 녹취록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들을 폭로하고 공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녹취록이나 그런 내용들은 결국은 당사자 직접 그 변호인이 내가 얼마를 어떻게 받았다는 것이 딱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닌 이상은 조금 추정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당시에 어떤 내용들이 이런 그 변호사비로 주어졌고 했는지에 관한 내용들은 물적 증거를 통해서 또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그 녹취록이 여러 개가 있고 저거는 일부이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검찰에는 모두 다 지금 제출을 한 상황인 겁니까? 일단은 지금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하게 이제 그 중에서 총 녹취록이 몇 개인데 그 중에 몇 개를 제출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녹취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녹취록만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또 증명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 내용에서 둘, 특히나 셋, 이제 그 주식으로 20억 다섯, 부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주식으로 20억이라는 내용이 두 번 남았습니다. 특히나 이 변호사와 관련돼 가지고 저런 주식이나 혹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 사채 등의 어떤 흐름이 있는지
본인의 기명이든 차명으로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이와 관련해서 녹취록은 조작이다. 그리고 이게 하나, 당사자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둘, 제3자 간 셋, 대화 아니냐 이런 넷, 주장을 펴고 있고요. 다섯, 지난해 국정감사 여섯, 때도 관련 일곱. 답변을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예, 대부분 다 정리해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 이런 분들이어서 제3자들이 자기들끼리 녹음한 게 그게 녹음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조작했다는 그 증거들을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고 둘, 검찰에도 제출했는데 넷, 다섯, 검찰 여섯, 일곱, 수사기관들 여덟. 빨리 처리하십시오. 제가 정말로 변호사비를 불법으로 와서 저를 구속하세요. 네, 지금 뭐 이 주장은 한쪽은 뭐 20억 넘게 받았다는 주장이고 그리고 3억 안 되게 2억 5,600만 원 들었다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주장하고 있고 그럼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이 한 2년 정도 걸렸잖아요. 이런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네, 이게 워낙 통상적인 사건이 예. 아니기 때문에 네. 통상적인 보수로 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예, 다만 이제 10개 정도에 대한 로펌이 하나, 있었고 그중에서 둘, 두 곳 같은 셋, 경우는 굉장히 큰 넷, 로펌이었고요. 다섯, 또 나머지 여섯, 변호인들 같은 일곱, 경우는 소위 말하는 여덟. 검찰 출신의 정관의 간부급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투입된 변호사 로펌 수에 비해서는 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는 좀 변호사 보수가 낮은 게 2억 아니냐라는 5천여만 원 그렇죠 정도가요? 평가가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다면 그 통상적인 경우보다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건 또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렇죠.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는 아까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뭐 친분 등이 있어가지고 사법연수원 동기, 대학 네. 친구, 법대 친구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해준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해준 것이라면은 그 금액만큼을 소위 말해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도 제기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 녹취록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보자면 지금 뭐 녹취록을 누군가는 거짓을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 주장은 거짓이다. 또 녹취록을 제공한 사람 측에서는 사실이다 이렇게 하나, 주장을 하게 될 텐데 둘, 앞서서 셋, 물적 증거를 넷, 통해서 좀 확인을 다섯, 해야 될 것이다라고 여섯,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곱, 그러면 여덟. 이제 검찰 수사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고 또 어느 정도로 진행이 돼야지 이 사건의 진실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문제가 되고 나서 11월 달에는 활발한 수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법정 윤리 협의회 이제 수집 내역들을 보고하는 곳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고요.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조사들이 진행이 되다가 언젠가부터는 다시 뉴스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나, 수사를 진행하고 앞으로 둘, 어떻게 수사할 셋, 것인지를 사실은 조망하기가 넷,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섯, 뭐 이재명 여섯, 후보 말처럼 정말 일곱, 허위 조작된 여덟. 이야기라고 하면 그것 또한 밝힐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 제보자나 고발인 측의 입장처럼 이런 문제가 분명히 증거가 있다면 그 또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안 좋은 거는 멈추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치적인 고려를 해가지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지연시킨다면은 추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신뢰가 얻기를 어렵고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국민적으로 더 분란이 일으게 되는 그런 문제밖에 안 생깁니다. 하나, 둘, 저는 이제 우리가 계속 녹취록 셋, 이야기를 넷, 하는데 어찌 보면은 다섯, 녹취록보다는 더 여섯, 중요한 건 물적 증거를 일곱, 여덟,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홉. 확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이제 그 녹취록 내용들이 진실이고 맞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혐의 사실들이 입증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주식을 어떤 전환사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도 별도로 이 녹취록과 이 사람 제보한 것과는 별개로 의혹들이 제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정 기업과 하나, 관련돼가지고 둘, 그런 부분들도 셋, 한동안 이제 넷, 활발하게 문제가 제기가 다섯, 되다가 어느 여섯, 순간부터는 특별한 일곱,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덟, 있기 때문에 아홉.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게 정치적인 고려 없이 빠른 결과 그리고 확보, 증거 확보 등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고소 고발 사건의 명예훼손까지 다 걸린 사건이어서 이 제보자가 숨졌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근데 지금 두 가지 사건이 있어서 지위가 좀 다릅니다. 첫 번째로 그 제보자로서 한 사건에 하나,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참고인의 둘, 신분이기 셋, 때문에 기본적으로 넷, 중요한 참고인이긴 다섯, 하지만 여섯, 참고인의 사망과는 일곱, 무관하게 수사는 여덟,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아홉.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건, 피고발인으로서 명예훼손과 피고발인으로서 지목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망한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공소권이 없으므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 의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거군요.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건들이요. 물론 다른 사건입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하나, 지금 두 둘, 사람이 숨졌고요. 셋, 그리고 넷, 이번 변호사비 다섯, 대납 사건에 대해서 여섯, 한 사람이 일곱, 숨지게 됐습니다. 여덟, 모두 아홉.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 관계인이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냥 공교롭고 우연의 일치이다, 정치적 공방이다, 혹은 이 정치적 음모이다 해서 서로 많은 공방들을 하고 계시죠. 정치권의 공방이 시작됐죠. 네, 법률가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의혹들이 제기되고 문제가 제기되고 수사가 진행된 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네, 근데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빠르게 필요하다면 증거로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신병을 확보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 밝혀가지고 시체적 둘, 진실을 밝히고 셋, 드러내야 하는 거고요. 넷, 특히나 다섯, 정치인이라든지 정치 권력과 여섯, 관련되어 있는 일곱, 인물들과 관련된 수사에 여덟, 있어가지고는 아홉. 그 속도가 더디거나 어느 순간부터 수사를 안 하게 되게 된다면은 예. 참고인과 관련자들과 제보자들한테는 무언의 굉장히 큰 압박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검찰과 경찰이 어떤 후보의 편이다, 누구의 편이다는 거 생각 없이 사실은 고소와 고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국가로서 엄정하게 처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압박만 있는 상황이라면은 어찌 보면은 그 자체가 굉장히 심적인 위축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요. 또 결과에 있어서도 하나, 신속한 수사를 둘, 하는 가장 큰 셋, 이유는 실체적 진실을 넷, 발견하는 데 있어서 증거인멸을 다섯, 막기 위해서 여섯, 증거인멸이라는 일곱, 건 여러 방식으로 여덟. 이루어질 수 있고요. 중요한 참고인들이 사실은 이렇게 상실하게 되는 부분들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의혹이 제기되거나 문제가 제기된 것들이 정쟁으로만 소모되지 사실 실제로 수사는 어느 순간부터는 완전히 멈춘 것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된 녹취록 폭로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이나 극단적 선택 정황은 없다고 보고 하나, 정확한 사망 둘, 경위를 확인하기 셋, 위해서 시신을 넷, 부검할 예정입니다. 다섯, 이준엽 기자의 여섯, 일곱, 여덟, 서울 아홉. 신월동 한 모텔. 어제 저녁 8시 40분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처음 폭로한 54살 이모 씨가 발견된 곳입니다. 지난 8일부터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은 종업원이 침대에 누운 채 숨진 이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씨는 석 달쯤 전부터 해당 모텔에서 장기 투숙하고 있었습니다. 월세를 밀리긴 했지만 생활고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월 1일부터 돈 좀 붙여달라 했더니 아직 인근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대요. 당시 현장에서는 타살 정황은 물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볼 만한 특이점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이 씨에게 당뇨 등 가족력이 있었고 최근 스트레스가 심해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나, 했다고 둘, 설명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씨는 이재명 아홉.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 원과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고 폭로한 시민단체에 관련 녹취록을 처음으로 제공한 인물입니다. 순서대로 예정되어 있던 계획들이 있었는데 계획이 이제 중단되게 됐고요. 제가 구속 고발한 이후에 24시간 저 사람의 인생과 삶이 그냥 피폐해진 겁니다. 경찰은 이 씨의 시신을 부검할 예정인 가운데 정확한 사망 경위는 하나, 부검 결과와 둘, 검찰 조사를 셋, 지켜봐야 드러날 것으로 넷, 보입니다. 다섯,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여섯, 수사하고 있는 일곱, 검찰은 이 씨가 여덟, 참고인 조사를 아홉. 받은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 관련 수사를 마지막입니다.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인이 과거 SNS에 남긴 글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10일이었죠. 딸과 아들이 결혼하는 거 볼 때까지는 절대 자살할 생각이 없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날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날이었죠. 하나, 이재명 변호사비 둘, 대납 의혹 작년 셋, 가을부터 본격 넷, 거론된 이슈였는데요. 다섯, 검찰 고발과 녹취록 여섯, 공개 내용을 정리한 일곱, 보도부터 보고 여덟, 오시죠. 아홉. 경기지사 시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위해 유명 법무법인과 고위 법관 출신 등 30여 명으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이때는 변호사비가 3억 원이 안 된다고 밝혔는데 오히려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과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하나, 동기거나 대학 둘, 친구, 법대 셋, 친구들 이런 분들이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혐의로 검찰 고발했습니다.
현재 이 후보 캠프에서 활동 중이고 당시 변호인으로도 참여한 이모 변호사에게만 수임료 수십억 원이 갔는데도 이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검찰에 녹취 2개를 제출했는데 이번에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녹취에선 한 사업가 A씨가 이 변호사와 사건 수임료를 두고 대화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변호할 때처럼 현금 3억 원, 주식 하나. 20억 원어치 수준으로 맞추면 되느냐고 언급합니다. 다른 녹취에선 A씨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B씨가 등장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주식 20억 원어치를 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왜 말했느냐고 타박합니다. 같이 사모하는데 20억 이렇게 했잖아요. 네. 사모하고 주식 20억 했으니까 이재명 지사 관련 받은 주식도 3년 있다가 파는 조건이 있으니까 조건은 큰 차이 없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그럼 제가 다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되잖아요. 이런 방식은 이재명 후보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재명 씨가 저건데 특별 케이스였던 건데 다 특별 케이스를 해달라 그러면은 차라리 제 쪽에서 일을 안 받고 말죠. 해당 시민단체는 이를 근거로 변호사비가 3억 원도 안 들었다는 이 후보의 말은 거짓말이라면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된 변호사비는 이재명 후보 측근들이 사회 이사로 있었던 쌍방울의 전환사채에서 비롯됐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특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돈 100억 원이 대장동 분양업자와 건설업자를 둘, 거쳐 셋, 쌍방울 전환사채 넷, 구입 비용에 쓰인 다섯, 정황도 검찰에 여섯, 포착된 상황입니다. 일곱, 여덟.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최근 법조윤리협의회와 송파 세무서를 비롯한 서울 지역 세무서 4곳을 압수수색했고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이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는데요.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힘, 반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의혹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죠. 들어보시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아마 국민들 큰 관심사가 되었거든요. 우리 친문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서 수임료로 현금 3억, 주식을 20억을 받았다. 대납했다, 뭐 했다라고 하는 어떠한 내용도 하나도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내용이 의혹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데 이명박 지금 대통령이 왜 영어의 몸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중에 한 사건이 삼성전자가 이른바 소송비 대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경찰, 검찰 이 압수영장 필요 없이 제가 계좌 추적 하나, 다 조회 동의합니다. 둘, 셋, 일주일에 한 10통씩 넷. 받습니다. 계좌 조회했다고. 얼마든지 하시라는 말씀 공개적으로 드리고요. 제보자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 야권의 공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자신의 SNS를 통해 참 기이한 우연의 연속이라며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조폭 연계의 연쇄 죽음은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거라고 밝혔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SNS에 지켜보고 분노하자는 내용의 글을 남겼죠. 여기에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입장을 더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 사건이 정치권 공방으로 번졌죠. 네, 야권에서는 일제히 제보자 이모 씨의 사망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대장동 의혹으로 조사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문기 전 처장에 이어 세 번째 죽음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가 즉각 사퇴하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과 함께 법적 책임 유무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고 이병철님의 명복을 빌고 또 가족들께서도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억울한 죽음이 안 되게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의혹에 관련된 인물들의 갑작스러운 죽음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우연의 연속이라고 보기에는 참으로 오싹하고 섬뜩한 우연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이런 의혹들을 줄줄이 달고 있는 채로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큰소리치는 것은 정의롭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연이어지는 이 후보 관련자들의 사망 소식에 목덜미가 서늘해지고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수사로 모든 범죄 행위를 낱낱이 밝혀서 무너진 정의와 공정 그리고 바닥까지 추락해버린 이 나라의 품격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흑색 선전성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면서도 고인과 이 후보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어떤 정치적 공세도 자제해 주기를 촉구한다면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 전까지 숨진 이 씨는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라는 점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쨌든 망인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목을 빕니다. 입장은 우리 선대위에서 내겠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녹취록 제보자 작년 10월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먼저 이번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보의 내용은 당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된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 중에 하나인 이모 변호사와 관련돼서 이모 변호사가 당시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담당을 하면서 현금 3억 원과 그리고 주식 20억 원어치, 3년 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아마 전환 사채 등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권리 20억 원어치를 수임료의 대가로서 받았다라는 내용을 녹취한 내용을 이제 제보를 하고 그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당시에 이제 변호사비가 2억 5,600만 원에 불과했다라는 이재명 후보 쪽의 주장이 허위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유로 고발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이제 해당되는 녹취록에 대해서 녹취록상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허위로 작성된 거, 혹시 허위로 만들어지고 조작됐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고발하고 두 가지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랬군요. 두 가지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일단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고발을 당하면서 이게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파기환송심 된 사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한 10곳 정도의 로펌에서 참여를 했었고 소위 말하는 대형 로펌도 이제 2곳이나 참여를 했었고 총 이제 이름을 올린 변호사들은 30명 정도가 됐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비가 훨씬 많지 않았냐라는 의혹이 처음에 제기가 됐고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5,600만 원만 들었고 더 이상 든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지나치게 적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던 이태영 변호인이라고 있죠. 이태영 변호사가 관련해서 당시에 자신이 받은 금액만 3억 원 그리고 또 주식 가치로 한 20억 원 정도의 상장 주식을 받기로 했다라는 내용을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했다라는 녹취록을 제보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렇다면 총 금액이 일단은 달라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부분을 그럼 본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대납을 해주거나 혹은 그 상장사 주식을 그 해당되는 회사에서 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 이 사건이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됐고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가 숨진 채 발견된 건데 일단 제보자가 왜 죽었는지 사인을 확인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은 거죠. 네, 현재까지는 어떤 것도 이제 밝혀지지 않은 유서도 것으로 나오지 보입니다. 않았고요. 일단 유서나 극단적 선택의 정황이 직접적으로 나타난 건 전혀 없고요. 분명한 거는 이제 3일 정도 전부터 이제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제 관련돼서 문을 이제 장기 투숙하고 있던 모텔을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사망한 채로 발견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부검을 진행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해가지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고인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SNS에 자기는 절대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가 없고 그렇지도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남긴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자연적인 사인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고요. 또 전후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떤 중간에 연락들을 주고받았고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는 어땠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이 녹취록 제보를 했으니까요. 일단 녹취록에 대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녹취록이 또 지금 밝혀진 게 있습니다. 먼저 이 녹취록 내용 듣고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직원이 괜찮아요. 사모하고 주식 있으니까 이렇게 피하는 게 나았는데 괜찮다.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때도 이야기했거든. 우리 만났을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지. 아니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안
녹취록이 잘 안 들리기는 하는데요. 뭐 핵심 주장은 뭐 당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주식을 포함해서 모두 20여 원을 받았다는 주장인데 여기서 이 대화를 하는 사람 두 명 중에 누구 하나도 이 사건과 직접 관련 있는 변호사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누가 대화를 한 게 녹취된 겁니까? 네, 결국은 지금 그 말씀하신 저 두 분 이름으로 나왔던 그 네. 사람들이 간의 대화이고요. 네. 이제 이 변호사와 관련돼서 소개를 하면서 이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를 대리를 하면서 이렇게 변호사비를 받았다는 내용들을 얘기한 내용이 녹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그 이 사망한 고인 측에서는 관련해서 여러 녹취록들이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일부만을 공개한 것이고 예. 아직 미공개 녹취록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들을 폭로하고 공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녹취록이나 그런 내용들은 결국은 당사자 그 직접 그 변호인이 내가 얼마를 어떻게 받았다는 것이 딱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닌 이상은 조금 추정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당시에 어떤 내용들이 이런 그 변호사비로 주어졌고 했는지에 관한 내용들은 물적 증거를 통해서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앞서서 그 녹취록이 여러 개가 있고 저거는 일부이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검찰에는 모두 다 지금 제출을 한 상황인 겁니까? 일단은 지금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정확하게 이제 그 중에서 총 녹취록이 몇 개인데 그 중에 몇 개를